상문고 1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문의 변동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의문의 개념과 특징, 자음, 모음 체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며 가로를 채워 가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음성과 의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오는 소리 중 말할 때 사용되는 소리를 음성이라고 합니다. 이때 음성에서 공통적인 요소만을 뽑아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말소리를 운이라고 합니다. 음성은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사람의 음성이라도 때에 따라 다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음성을 같은 소리로 인식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음성의 같은 부분에만 집중하여 그 부분을 같은 기호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음성의 같은 부분에만 집중하여 그 부분을 같은 소리로 인식할 때는 자신의 언어에서 필요로 하는 발음의 특질만을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권 하자인 경우에는 유성음인 B와 무성음인 P를 각각 다른 음운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화자의 경우에는 이 유성음 B와 무성음 P를 다른 음운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소리는 다르지만 같은 비읍이라는 음운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음성의 목소리는 다양하지만 각 언어에서 필요로 하는 발음의 특질만을 인식하여 그 특질을 바탕으로 해서 말소리를 구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소리는 모두 다르더라도 고마워라고 말하면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닌 기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확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기로 무엇이 변하여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라는 문장에서 적절한 말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음성입니다. 감기로 변한 것은 개개인의 목소리입니다. 아무리 감기로 목소리가 변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동일하게 인식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음성은 변하지만 음운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의 답은 음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바로 음운과 모음 체계입니다. 자, 음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운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 뿔, 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각각 같은 단어일까요? 다른 단어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단어를 각각 다르게 인식을 합니다. 이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다른 부분은 다 동일한데 비읍과 쌍비읍 그리고 피읍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위치에 있는 하나의 음만 다르면서 그것이 속한 단어의 의미가 구별될 때 그 차이가 나는 음성들은 각각 음운의 자격을 지니게 됩니다.
이렇게 단 하나의 소리만 다른 단어들에서 뽑아낸 이 각각의 것들을 우리는 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읍과 쌍비읍 그리고 피읍이 단어의 뜻을 구별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운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이라는 단어와 말이라는 단어 뜻이 같나요? 다르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길게 소리내는 말은 우리가 말하다 할 때 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짧게 소리낸 말은 달리는 말을 뜻합니다. 이렇게 소리의 길이가 말의 뜻을 구별하게 해줍니다. 이런 것들도 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개는 차이가 있죠. 이렇게 첫 번째 예시의 경우에는 비읍, 쌍비읍, 피읍을 각각 분절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리의 길이는 나누어 볼 수가 없죠. 이렇게 음운 중에서도 이렇게 나뉠 수 있는 것과 나뉠 수 없는 것을 두 가지로 분류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를 분절 음운이라고 하고 두 번째를 비분절 음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분절이라는 것은 마디로 나눌 수 있다는 뜻이고요. 비분절이라는 것은 나눠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국어의 분절 음운은 자음과 모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소리의 장단, 높낮이 등의 요소들도 의미를 변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비분절 음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게 분절 음운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음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분절 음운은 운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음과 이 운을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바로 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계를 잘 잡으셔야 됐는데 음운에는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이 있고요. 분절 음운에는 자음, 모음, 비분절 음운에는 소리의 길이, 즉 장단, 높낮이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모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음은 날숨이 목청을 지날 때 목청이 떨어 울리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이 발음 도중에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모음을 단모음이라 하고요.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발음하는 동안 달라지는 모음을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이 국어의 이중모음은 총 1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모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단모음 체계표를 빈칸을 채워가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모음 체계표는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단모음을 체계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단모음을 나누는 기준을 알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 기준은 혀의 높이입니다. 혀가 높은 것을 고모음, 혀가 낮은 것을 저모음, 그 중간에 있는 것을 중모음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 입술의 모양이 평평한 것을 평순, 둥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원순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혀의 앞뒤 위치가 있습니다. 혀가 앞에서 발음되는 걸 전설, 뒤에서 발음되는 걸 후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체계표를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발음을 한번 해볼까요? 이, 그 다음에 입을 조금 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발음이 되죠. 자, 그러면 이 에를 발음하면서 혀의 위치를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혀의 위치가 점점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그렇죠. 이 에로 발음하는 순간에 입 모양은 점점 커지지만 혀의 위치는 점점 내려간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음은 고모음, 마지막 에 모음은 저모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모음을 발음하면서 입술을 둥글게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라는 발음이 되죠. 자, 이게 바로 원순 모음인 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발음을 하면서 입술을 둥글게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 발음이 나죠? 자, 이렇게 입술이 평평하냐, 둥그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발음을 하면서 혀를 뒤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이 나죠. 이렇게 앞쪽 혀에서 발음 나는 모음을 전설, 뒤쪽 혀에서 발음 나는 모음을 후설이라고 합니다. 자, 를 발음하면서 점점 입을 크게 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발음이 되죠. 자, 이렇게 고중 저모음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에 를 발음하면서 입술을 둥글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이 나죠. 마찬가지로 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고 발음이 나죠. 자, 이렇게 단모음을 채워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의 단모음은 총 몇 개인가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입니다. 자, 그래서 국어는 11개의 이중모음과 10개의 단모음으로 총 21개의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모음까지 공부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자음과 비분절 의문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